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이게 일산 서구 가자동에 계시는 음식점 대표님을 만나서 인터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자분이 특이하게도 음식점을 운영하시는데 또 맛집으로도 소문나 있습니다. 한번 인터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표님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만이산 산채 운영하고 있는 이름은 박차돌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남자분이 음식점을 운영하기가 쉽지 않은데 뭐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제 성인이 된 다음에 20살 때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요식업이나 음식적으로 계속적으로 사업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부모님 음식 관련돼서 사업을 계승받아서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업 하시기 전에는 그전에 무슨 일을 하셨어요? 계속적으로 원래 소상공인이라고 해야 되나? 계속적으로 20살 때부터 작은 사업을 계속적으로 이어서 계속 좀 뭐 키파를 키운다고 생각을 하면 뭐 어떻게 보면은 좀 나한테 적합하고 적성에 맞는 사업이라고 하면 꽤 꾸준하게 좀 오랫동안 사업을 했던 게 있고 또 적합하지 않은 적성이 좀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업은 권리금 주고 또 팔고 그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운영을 했었습니다. 예. 실례지만 나이가 어느 정도 되세요? 40살이에요. 예. 예. 그럼 20대부터 계속 사업을 하셨군요. 예. 대표님이 사용하시는 만이산 산채라는 상호는 어디서 만드신 거예요? 만이산 산채는 강화도에 만이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근데 그 밑에 저희 부모님께서 그 만이산 산채라는 이제 약초 효소로 기반으로 이제 한상 차림을 이제 손님한테 대접하는 음식점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미래적으로 봤을 때 좀 힐링 푸드이기도 하고 비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걸 계승받아서 지금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대표님 식당의 주 메뉴는 어떻게 돼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저희 보리굴비 정식이라 그래서 영광에서 온 보리굴비가 메인으로 해서 이제 약초 반찬 12가지랑 뭐 직접 쓴 된장찌개를 이제 주는 이제 보리굴비 정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떡갈비 정식, 그 다음에 뭐 돈불고기 정식, 그 다음에 산채조개 정식, 그래갖고 한상 차림을 기반으로 해서 손님들에게 이렇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일산 서구에서 그래도 맛집으로 유명한데 그 비결이 있습니까? 우선은 좀 오래 털을 잡기도 했지만 그 다음에 차별성이라고 봐요. 예, 아무래도 반찬 자체도 일반적인 반찬이 아니고 기반 자체, 원재료 자체도 좀 약초를 기반으로 하고 몸에 좋은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그 다음에 궁합도 나름대로 이제 조미료를 안 들어가고 이제 약초 효소로 간을 한다던가 그런 이제 밸런스를 또 맞추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예를 들면 밸런스라 그러면 사람들이 음식에 대해서 밸런스를 어떻게 맞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식 관련돼서 가장 큰 단점은 소금이 좀 많이 들어가요. 장아찌 종류라던가 뭐 예를 들면 된장찌개도 염분이 좀 많이 들어가고 때문에 염분을 배출할 수 있는 반찬을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면을 하나하나씩 감자면 샐러드라고 해서 면을 만들어서 샐러드화 시킨 거가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 반찬을 먹게 되면 염분이 배출하는 기능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를 토대로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다른 데에서 못 먹게 되니까 그런 매니아층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약초 효소가 좀 짠맛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효소라는 거 자체가 뭐 어떤 원재료 관련돼서 요즘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아는 건 매실이에요. 매실 갖다가 이제 100일 이상에 대한 소금에 관련돼서 1:1 비율로 이제 숙성시켜서 이제 그 100일 전까지는 청이라고 거의 다 얘기를 하고 100일 이후에는 효소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또 동일한 방법이 이제 장아찌 종류인데 장아찌 종류도 소금으로 이제 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설탕이라던가 소금 관련돼서 두 가지를 이제 담그다 보니까 베이스 자체가 좀 당뇨나 고혈압에 있어서 좀 안 좋을 수가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한식에 관련돼서 연구를 하고 희석시키고 좀 더 배출할 수 있는 것들을 연구하다 보면 그 밸런스가 잘 맞아지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연구하거나 좀 그걸 깊이 파고들어서 음식에 대입하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저희 부모님이 지금 하고 계시고 그걸 또 계승받아서 제가 하니까 좀 이제 그 값어치를 아시는 분들은 이런 걸 또 좋아하셔서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일산 서구 쪽에서는 그런 힐링 푸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꾸준하게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럼 대표님 식당의 컨셉은 정통 한정식인가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전통 한정식인데 한정식에서에 대한 또 아이덴티티가 또 따로 나오는 게 밥이 곧 보약이다라는 슬로건이 있어요. 그 슬로건에 맞게 약간 약초 효소를 감밀시킨 그런 한상 차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럼 대표님 식당에서 그 요리는 직접 하세요? 예, 직접 합니다. 그 반찬이 많아서 손이 많이 갈 텐데 그거 어떻게 다 하세요? 처음에는 솔직하게 말하면 이렇게
제가 예를 들면 오너 셰프다라고 하잖아요. 오너 셰프를 좀 싫어했어요. 예를 들면 어렸을 때부터 장사를 많이 했어요. 김밥 장사부터 해갖고 많이 했는데 주방에서 제가 요리하는 건 좋아하긴 좋아하는데 너무 오랫동안 요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물린다라고 해야 되나? 좀 싫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좀 계속 일을 하다가 이제 실장님을 두고 좀 제가 경영 쪽으로만 일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요리를 다시 해보니까 요리가 저한테 더 적성에 맞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되게 좀 즐겁게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리가 좀 적성에 맞고 센스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쪽 길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센스가 있다라는 거는 그 뭐 예를 들면 뭐 재료에 따라서라던가 아니면 부가적으로 뭐 조미를 할 수 있는 것들의 이제 밸런스를 잘 맞춰서 적시적소에 이제 넣었을 때 결과값을 예상하는 건데 그거를 좀 잘 할 수 있는 센스 있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뭐 셰프 쪽으로 가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요즘 셰프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예전에는 좀 뭐 그런 생각이 있었지만 지금은 뭐 셰프 그러면 고소득 직업으로도 인식이 되는데 실제 식당에서도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한 것처럼 셰프라 그러면 뭐 예를 들면 뭐 이탈리아 레스토랑이라던가 아니면 호텔식 셰프를 얘기할 수도 있지만 한정식과 관련돼서는 뭐 실장님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일반 음식점에서 그렇게 대우를 해드리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기술직이고 근데 나름대로 이제 음식에 대해서 결과값을 도출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확실히 돈도 좀 많이 드리고 그다음에 복직도 좀 더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니까 셰프 쪽으로 가는 것들은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선택 권한은 이제 뭐 한식, 양식, 중식, 뭐 여러 가지 선택, 뭐 예를 들면 중국식,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중화 요리나 그러니까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어떤 카테고리가 틀려질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셰프 쪽으로 가면 그만큼 대우를 받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대표님 혹시 그 식당의 연매출 정도는 어느 정도 될까요? 저희가 거의 10억 이상은 계속 하고 있긴 한데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만이사 산채가 있고 옆에 이제 냉면하고 뭐 이제 커피숍을 조그맣게 같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운정에 있는 만이사 산채가 있긴 한데 뭐 이번에 5월 달에가 가장 좀 많이 팔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버이날 때 그때가 가장 최고가를 찍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어버이날이 그러니까 일산점에서 한 1,600을 찍었고 저 운정점에서 한 500 정도를 찍었어요. 그래서 합쳐서 한 2,000에서 2,100 정도 하루 그 정도를 했던 것 같아요. 대단하십니다.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좀 많이 나왔어요. 예. 그 대표님께서 식당을 이렇게 경영하면서 성공하게 된 비결은 또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우선은 포기하지 않고 꾸준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게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대체적으로 좀 제가 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 안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걸 해라라고 말하는 거 맞긴 맞아요. 근데 자기 적성에도 맞고 어느 정도 된다라고 생각이 들면 포기하지 않고 좀 어느 정도 쭉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게 또 자기 적성에 안 맞고 또 백업으로 또 다른 걸 하고 싶다라고 하면 메인은 갖고 있대. 나머지 자기에 대한 개인 정비 시간에 그 백업에 대해서 준비를 하면서 이제 오버랩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요즘 사람들이 이제 한 번 하다가 아니다 싶으면 곧바로 그만두고 다른 걸 찾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보다는 좀 꾸준하게 하다가 백업을 준비하다가 백업이 잘 되면 오버랩 하는데 백업이 안 되면 이 지금 정통으로 가고 있는 이 자기 본업이 나중에 더 잘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거 하면서도 여러 가지 사이드 사업을 많이 해봤는데 이쪽이 계속적으로 하면 할수록 더 적성에도 맞고 더 시장 파이가 더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한테는 이게 적성도 맞고 그다음에 저한테도 비전이 있는 사업이다라는 생각이 지금도 들고 있어요. 예. 요리를 배우시고 이러면 그 한식 자격증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나요? 요식업 자격증은 없어요. 그러니까 굳이 요식업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아니면 한식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죠. 이제 적성에 맞냐 안 맞냐는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약간 언급을 한 것처럼 요리를 할 때 센스가 되게 중요해요. 요리의 센스. 요리의 센스라고 하면 재료,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국물을 내는 거라 그러면 국물에 대해서 그 간에 대한 국물에 대한 뭐 농도, 그 다음에 그 부가적으로 아까 전에 약초 효소라고 하면 약초 효소라던가 청이라던가 아니면 뭐 액젓이라던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배합에 대한 비율로 인한 결과값에 대한 예상값. 그러니까 예상값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만큼 넣으면 레시피를 자기가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레시피를 만들어서 그냥 그대로 해갖고 선보이는 건 셰프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기존 레시피가 있어도 자기 거 화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자기 거 화를 시키는 데 있어서 이 재료를 넣으면 이 정도의 결과값으로 이런 맛이 나겠지? 이런 센스가 있는 사람들은 이 셰프를 하긴 굉장히 적합해요. 예. 결국은 그 요리를 하는데도 어느 정도 좀 재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들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실함으로도 커버가 가능하긴 한데 그건 한계가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좀 이제 그러니까 정말 결과값으로 사람들이 먹어보고 와 정말 맛있다라고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거는 나름대로 그러니까 막 재능이 막 그렇게 큰 재능은 아니지만 그래도 센스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미각에 대한 센스, 그 다음에 아까 전처럼 이 재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정확하게 지각은 하고 있어야 돼요. 인지는 하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설탕이라고 하면 이 설탕을 요만큼 넣었을 때 요만큼의 단맛이 난다. 예를 들면 뭐 설탕을 요만큼만 예를 들면 100%라고 했을 때 좀 더 깊은 맛을 내야지 했을 때 설탕을 30%만 내고 양파를 넣고 물을 넣어서 나머지 60%의 단맛은 이 야채라던가 이런 양파라던가 무에서 내가 끌어내야겠다. 근데 이거 더 깊은 맛이 나니까 이런 좀 머릿속으로 좀 어느 정도 생각을 할 줄 아는 센스가 필요해요. 예. 맛집은 제가 볼 때 맛이 일관되게 일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이거를 어떻게 대표님이 유지하세요? 우선은 지금 계속적으로 레시피를 업그레이드는 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레시피는 지키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해요. 저도.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뭐 부모님한테 계승받은 레시피라던가 그런 것들은 되게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원칙이 있고 그 원칙 안에서 좀 더 변형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기존에 왔던 손님들도 맛이 더 나아졌으면 나아졌지 뭐 저 떨어진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어요. 그렇게 또 피드백을 듣고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에 대한 기본적인 레시피, 원칙적으로 변하지 않는 레시피는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좋은 재료를 좀 공수해야 된다. 근데 그 좋은 재료도 어떻게 보면 부모님한테 감사하긴 한데 그 부모님에 관련된 인맥을 제가 물려받았기 때문에 물건 받는 공수 받는 것도 다 아시는 분들 통해서 또 받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죠. 예, 예. 그래서 그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레시피와 그다음 좋은 재료. 예, 예. 결국은 오래된 그 장인 집안의 그런 음식 솜씨인 것 같아요. 뭐 어머님으로부터 또 물려받은 거라면 오랜 세월 검증받은 맛이니까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럼 그 대표님께서 오시는 손님들의 그 고객을 유지하는 노하우 하나 좀 소개 하나 해주시죠. 원래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더 확장된 개념에서 얘기가 될 수가 있긴 한데 요식업 관련돼서 성공을 하려면 세 가지는 무조건 받쳐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음식. 근데 음식은 요즘 너무나 대중적으로 너무 다 잘 만들고 레시피도 뭐 유튜브를 통해서도 알게 되고 네이버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다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음식 맛은 어느 정도 다 중간 이상이라고 봐요. 그래서 맛도 기본적으로 받쳐줘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비스. 손님이 아무리 맛이 있다 한들 서비스가 안 좋아서 기분 나쁘면 그 맛으로 다시 오진 않아요. 그래서 서비스는 무조건 받쳐줘야 된다. 그 다음에 마케팅.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원자재, 보석을 사람들한테 노출시켜야 돼요. 나 이만큼 잘하니까 좀 봐주세요. 그래서 마케팅도 뭐 내가 직접 한다라기보다는 예를 들면은 손님들한테도 인스타를 통해서도 노출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두루두루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음식 맛이 우선 첫 번째로 맛있어야 되는 게 가장 비중이 크고요. 이거의 비중으로 따지면 한 60%, 65%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서비스. 서비스가 한 20% 정도 된다고 보고요. 마케팅도 한 20%. 그렇게 해갖고 세 가지가 완벽하게 준비가 됐을 때 저는 이제 요식업 관련돼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세 가지가 어느 정도 다 끝났다고 생각되는 시점에서 해라. 왜냐면 그래도 또 준비할 게 많아지거든요. 예, 예. 나는 맛집은 마케팅 안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는군요. 마케팅을 하긴 하는데 이제 그런 식의 마케팅을 하죠. 음식에 대해서 인스타그램에서 지금 찍으시면 제가 뭐 계절 에이드를 하나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저희 맛있다고 해서 손님한테 좀 소개도 많이 해주세요라고 해갖고 이렇게 하시던가 아니면 또 저희가 아까 점심에 왔는데 저녁에도 왔어요. 이런 손님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 통해서 이번에 한 일주일 전에 손님인데 자기 아들이 이제 인스타를 통해서 이제 보고 온 거예요. 인스타는 이제 저희 손님 중에서 계절 에이드를 드리는 이벤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음식 한상 차림을 사진을 찍으면 계절 에이드를 드립니다. 이런 이벤트가 있었는데 지금은 안 하는데
그런 걸 했는데 그 인스타를 통해서 손님이 온 거예요. 근데 그냥 온 게 아니고 그 인스타를 보니까 보리굴비 정식이고 한상 차림이고 약초 효소로 이제 한다 그러니까 엄마를 이제 부모님과 같이 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고 왔는데 어머니가 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서 점심에 아들하고 왔다가 저녁에 근처 사는 친구랑 또 왔어요. 그래서 점심에 제가 인사는 못 드렸는데 저녁에 갑자기 사장을 불러갖고 이렇게 제가 올라갔는데 나 아까 점심에도 왔는데 너무 맛있어갖고 이 동네 친구 나는 저기 멀리 사는데 아들 통해서 여기 오게 됐는데 내 이 주위 지인들이 이쪽에 살아서 내 저녁에도 왔다. 너무 이제 내가 소문 많이 내줄 테니까 오면은 좀 반겨달라. 그래갖고 그때 뭐 감자전이나 통도다고 또 서비스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입소문을 통해서도 계속적으로 이제 구두로도 이렇게 전파가 되니까 노력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차후, 추후에 대한 서비스부터 케어부터 시작해서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도 손님에 대한 서비스 케어,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이벤트 관련된 마케팅도 솔직하게 다 하고 있어요. 네네. 예. 그 대표님, 음식을 잘하면 식당을 창업해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요즘 세상엔 노입니다. 이건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의 생각은 뭐 제가 좀 모르겠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렇죠. 비춰봤을 때는 음식만 잘해서는 절대 안 돼요. 음식만,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세 가지는 기본으로 된다고 하면 음식, 그 다음에 서비스. 그러니까 음식이라고 하면 이제 주방이 될 수 있고 서비스라면 홀이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마케팅 관련돼서는 이제 사람들한테 내 아까 전에 말한 좋은 음식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폭제에 관련된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할 수 있어야 된다. 예를 들면 인스타그램이라던가 네이버라던가 어느 정도 좀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거 말고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중에 또 나머지 관련돼서 또 비중이 높은 걸 굳이 뽑아달라고 하면 사람 관리. 예를 들면 음식은 되게 잘하는데 난폭해. 곤조가 있는 사람이야. 예를 들면 주방 쪽에는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막 주방 실장, 막 주방장은 막 칼도 집어 던진다. 막 이런 얘기도 되게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아직까지도 곤조 있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런 곤조 있는 사람이 요리를 잘한다고 해서 과연 창업을 했을 때 성공할 수 있을까라고 물음표를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전 노라고 대답해요. 왜냐면 가장 중요한 건 사람 관리예요. 네, 근데 이제 사람 관리라고 하면 이제 좋은 사람들도 많아야 되고 요즘 같은 경우 인력난이 되게 심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람을 되게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도, 그러니까 덕도 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좀 자기가 손해라고 봐도, 예를 들면 아까 손님이 좀 왔는데 손님이 좀 원하는 대답이 있어요. 답정여, 답정남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사과를 듣고 싶어. 근데 예를 들면 그거에 대해서 사과를 빨리 해드리고 내가 손해라고 생각을 들더라도 그거를 맞춰 드려야지 그 손님이 다시 오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은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자기 자신을 좀 놓는 것도 좀 필요한 사람이 좀 더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좀 어디서 들은 건데 성공하는 사람들의 가장 좀 확률적으로 높은 퍼센테이지가 자기가 잘못했을 때 인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성공을 빨리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걸 딱 듣는 순간 저도 그게 일맥상통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그 사람이 듣고 싶은 게 사과라고 하면 사과를 진짜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한다면 그 사람 손님들도 기분 좋게 그 다음에 하고 다시 오시거든요. 근데 이제 좀 약간의 곤조가 있거나 좀 반대를 위한 반대를 좀 강하게 내비치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 사람이라면 손님도 기분 나쁘고 나도 기분 나빠서 그 하루 일과가 다 망치거든요. 그 제 경험을 토대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스타일의 사람은 좀 서비스업을 한다면 좀 바뀌긴 힘들겠지만 노력해서 그런 요식업 관련돼서에 대한 성공을 좀 이뤄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어찌 보면 이 질문이 앞에 부분하고 중복될 수는 있는데 네. 식당업을 하시면서 정말 어려운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중복되긴 하는데 네네. 가장 힘든 게 사람 관리. 아마 이제 그냥 누구나 다 들었을 거예요. 야, 사람 관리가 가장 힘들어 하는데 진짜 이제 어떻게 보면 음식 만드는 거, 그 다음에 뭐 물류, 유통, 아까 전에 홀 관련된 서비스,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좀 전형화되어 있는 뭐 이렇게 매뉴얼이 있다라고 하면 변함은 없어요. 근데 이제 사람 관리라는 건 너무 변칙도 많고, 그 다음에 변동사항도 너무 또 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좋은 사람을 또 만나는 것도 굉장히 큰 복이기 때문에 인복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 관리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지금도 힘들고 아마 앞으로도
힘든 사항이라는 거를 인지하면서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예. 한식의 미래 전망에 대해서 한번 대표님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한식은 되게 미래가 밝은 것 같긴 해요. 네네. 이제 프랜차이저라고 하면, 프랜차이즈 아니면 그 트렌드에 관련된 음식이라고 하면 굉장히 빨리 성숙해서 올라갔다가 성장했다가 곧바로 쇠퇴기를 접어든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한식 관련돼서는 좀 트렌드가 좀 아예 없다고는 말 못하지만 한식 안에서도 트렌드가 있긴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 꾸준함은 있고요. 그 꾸준함 속에서 또 웰빙이라던가 힐링푸드라던가 또 몸을 건강하거나 그 다음에 요즘엔 점점 갈수록 이제 출산율은 저하되지만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실버 관련된 연령대는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좋은 것들을 찾게 되다 보니까 한식이라던가 힐링푸드 뭐 이런 식의 좀 선호하는 타겟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도 한식을 많이 좋아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고요. 그래서 정크푸드라 그러잖아요. 우리 햄버거라던가 뭐 피자라던가 치즈 같은 거는 이제 고칼로리,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또 당뇨 고혈압이 올 수가 있고, 그래서 점점 이제 한식을 좋아하게끔만 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좀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된 것 같아서 저는 비전을 굉장히 높게 봐요. 네, 그건 개인적인 예, 사례고요. 예. 물론 한식도 고춧가루를 많이 써서 맵게 하는 그런 또 음식점들이 많잖아요. 예, 예. 저는 대표님 식당에서 이렇게 식사를 할 때 좋았던 게 약간 그 샐러드라든지 이런 게 보기가 이쁘더라고요, 음식들이. 예, 예. 이거는 그 다 대표님이 구성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음식 그 반찬을 만드시는 거예요? 우선 첫 번째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한테 계승받은 것들에 대한 레시피가 가장 크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기반으로 이제 카테고리가 저희가 이제 약초 효소 관련된 카테고리다 보니까 그 카테고리 안에서 좀 더 뭔가 발전할 수 있는 재료는 뭘까를 계속 찾아다니고 있죠. 그래서 그 재료를 찾으면 그거에 어울리는 부합할 수 있는 부재료들은 또 뭘까? 근데 그거에 관련된 소스는 또 뭘까? 이렇게 해서 3단계로 나눠서 그걸 연구하거든요. 그거를 개발해서 손님한테 내비쳤을 때, 손님한테 대접을 했을 때 피드백이 굉장히 좋으면 굉장히 기분도 좋고 또 반찬이 하나 더 생기는 거고요. 예, 예. 너무 이쁘더라고요, 음식들이.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려봤던 겁니다. 예, 예. 그럼 마지막으로 대표님께서 식당을 운영하시면서 가지고 있는 가치관의 신념이 있으면 한번 얘기 한번 해주시죠. 이제 슬로건하고도 부합이 되긴 하는데 밥은 곧 보약이다. 예, 인간이 이제 수분이 70%고 나머지로 다 형성되어 있는 게 단백질이니 뭐 이런 걸로 다 형성되어 있는데 그게 유지하는 것 자체가 음식으로 섭취를 해서 다 유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도 좋은 물을 먹으려고 그러는 이유가 그 수분이 70%인 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나머지 음식조차도 잘 먹으면 굳이 보약을 안 먹어도 될 정도로 꾸준하게 좋은 것들을 섭취해야 된다라는 게 제 원칙이에요. 밥이 보약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좋은 것들, 그 다음에 신선하고 재료가 좀 기능성이 있는 거.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초석장 같은 경우에는 치매 예방이나 뇌혈관, 그 다음 기억력 증진에 좋은 초석잠이라고 잠자가 누에 잠자를 썼어요. 그 누에 같이 생겨서 누에는 아닌데 식감이 되게 아삭거려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손님들한테 내보였을 때 치매가 있는 분들한테는 그거에 대한 치료는 절대 못하지만 약간의 그래도 효능이 있을 수 있게,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이 기억력 증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선보이는 것들, 그 다음에 아까 돼지 감자 같은 경우에는 천연 인슐린이라고 할 정도로 인슐린 성분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제 당뇨 고혈압 있는 사람들 굉장히 좋은 반찬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제가 계속적으로 연구해서 좀 몸에 좋은 것들에 대한 밸런스가 맞는 식단을 계속 짜서 선보여드리고 싶어요. 예, 그게 이제 제 목표기도 하고 또 그렇게 또 방향성을 설정해서 또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죠. 예.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예. 구독자 여러분, 일산 서구에서 맛집으로 소문난 식당을 운영하는 대표님을 인터뷰해봤는데 밥이 보약이다 라는 신념 아래 식당을 운영하고 계시고 또 되게 반찬들이 이뻐요. 꼭 그림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대표님한테 인터뷰 요청했는데 좀 어렵게 인터뷰가 성사가 됐습니다. 하여튼 대표님이 확실한 가치관을 가지고 식당을 운영하시는 모습이 좋았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분야를 살아가는 분을 만나서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들어가세요. 네, 홍화자였습니다. 예.